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부터는요, 제4편 재산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재산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의 정의 및 구분부터 알아볼 텐데요. 재산보험의 정의입니다. 재산보험은요, 그레이 존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재산보험으로 불리우는데, 제3이라는 것 자체가 별도의 제3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만약에 검정색이라고 하고 손해보험을 흰색이라고 해보면 두 색깔이 더해지면 어때요? 회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레이 존이라고 불리우는 상품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정액보상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보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은요, 2003년도부터 보험업법에 따라서 전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험 문제 2003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1977년도부터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라고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은요,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뭐 사망하거나 했을 때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고, 손해보험은 실손보험처럼 실제 손해본 거를 물어주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결합된 거라는 거죠. 재산보험이.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 실손보상적 급부, 소득 상실 보장 및 질병 치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보험에서 판매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보험의 구분입니다. 재산보험은요,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을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상해, 질병 이렇게 비워둡니다. 안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질병에 걸렸거나 상해가 되었거나 간병이 필요할 때 보장해주는 보험을 재산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상해, 질병, 간병. 저희는 상질간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중 재산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연금보험을 하나 이렇게 딱 넣어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은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준비하기 연금자금을 마련하는 보험이 재산보험인가요? 여러분들 연금은 생명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산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상해보험, 질병보험만 해당한다? 그러면 틀려요. 뭐가 빠졌죠? 간병보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에는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보험업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보험업. 그러니까 보험업이 있고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말은 뭘까요? 바로 보험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업이 가장 이렇게 크게 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생명도 있고 손해도 있고 재산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업이라는 개념이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이 세 개 중에 생명, 손해, 재산보험 중에서는 더 넓은 개념이 보험업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보험업법은 생명보험보다 하위 개념이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에 관련된 법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보험에 관련된 법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법상 지위입니다. 상법상은요, 재산보험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상법에는 재산보험이란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법에는 재산보험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재산보험이라는 용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보험업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에 이제 재산보험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상법에서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보험이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법에서는 간병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상해보험,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병보험은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근데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뭐 상해보험은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틀려요. 간병보험이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재산보험에는 간병보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에 없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상법에서는요, 인보험으로 구별을 해요. 인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 인보험 안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보험의 보험금은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면 일시금으로 드립니다도 가능하지만 10년 동안 매년 뭐 1억씩 드립니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할 지급 불가 이런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상법상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은 보험계약의 종류,
연료, 피보험자의 주소, 생명, 연월일, 보험 수익자의 주소, 성명, 연월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법상 생명보험의 경우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는 거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있을 때는 심신박약자는 가능하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 좀 살펴볼까요? 자, 재산보험 중 보험업법과 상법에 동시에 근거가 마련된 보험은 무슨 보험일까요? 자, 간병보험은 재산보험에 있지만 그죠? 상법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다 있는 건 뭐예요? 상해랑 질병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질병보험은 상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간병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는 간병보험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랬는데 상법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인보험은 재산보험이 하위 개념이다. 자, 인보험이 더 높은 개념이고 인보험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위 개념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업법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산보험에 독립된 보험업법으로 재산보험은 이제 보험업법에 독립된 하나의 보험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는 법이 바로 보험업법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보험에는 생명보험, 연금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에는 상해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이 있고 재산보험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보험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으로 보험업법으로 보고 있고요. 재산보험 사업이 가능한 보험사는 자, 별도의 독립된 재산보험사, 그러니까 재산보험만 판매하겠다라고 별도로 허가를 받은 재산보험 회사는 재산보험을 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도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상품 전체를 파는 보험사, 손해보험 상품 전체를 파는 보험사들 있잖아요. 그 보험사는 뭐를 허가받은 걸로 봐요? 재산보험도 같이 허가를 받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재산보험 전업회사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전 상품을 파는 회사는 재산보험을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연금보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도 재산보험 팔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만 파는 회사는 안 돼요. 전부를 파는 회사야 돼요. 생명보험 전부를 파는 회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고요. 자동차 전문 보험회사도 판매 가능할까요? 하나만 파는 회사는 안 된다는 거. 전체, 종목 전체를 파는 회사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업의 허가,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거를 바꿔서 어떻게 나오냐면 계약별로 받는다. 그리고 법원에 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은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의 한 부분이다. 그러면 틀려요.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산보험의 모집 자격인데요. 모집 자격은요, 우리가 앞에서 좀 배웠어요. 모집질서 관련된 부분에서 배웠죠.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명보험 설계사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등록기간 볼게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금융위원회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등록 업무는 누구한테 위탁을 했다 그랬죠? 보험협회에 위탁을 해서 보험협회에서 등록 업무를 하고 있죠. 근데 금융감독원에 위탁했다. 연수원에 위탁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려면 생명보험협회에,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려면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면 돼요. 근데 재산보험만 나는 모집하겠다 그럴 때는요, 지금 재산보험협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협회든 재산보험협회 둘 중에 한 곳에만 등록을 하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양협회 모두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내가 재산보험만 팔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는다. 우리가 우선은 금융위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입니다. 재산보험 모집을 위해서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여러분, 연수과정에는 뭐하고 뭐가 포함된다? 교육과 시험이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교육은 몇 시간? 20시간. 그리고 시험은 이제
재산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이수 1년에 합격하거나 시험 합격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시험을 안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재산보험에 대한 어떤 종사한 이력이 있다라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리점에 자격을 갖췄거나 중개사에 자격을 갖췄다 그러면 설계사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재산보험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업법상 재산보험의 특징입니다. 리스크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회사가 두 회사가 같이 두 가지 상품을 모두 팔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의 장기적 안전, 그러니까 생명보험은요, 장기적이에요. 손해보험 어때요? 단기적이에요. 그리고 생명보험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천천히 내 몸에서 내재되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위험들이고요. 손해보험은 갑자기 화재가 나서 이런 어떤 거대 위험들이 생기는 부분들을 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보상하는 위험의 특징과 손해보험이 보상하는 위험의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겸용을 금지하다 보니까 서로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좀 같이 뭔가 겸용하고 싶은 그런 이제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산보험을 통해서 겸용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허용한 게 아니고요. 재산보험을 통해서 상해질병 간병보험이라는 형태로 해서 겸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험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생명보험업의 특징은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위험이고 손해보험의 특징은 단기적이고 거대 위험이잖아요. 근데 생명보험은 뭐 예를 들어 거대 위험이고 손해보험은 안정적 위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업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틀린 상품이기 때문에 겸용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이제 이거는 이쪽에서 가입하는 게 맞아. 이건 이쪽에서 가입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분리해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산보험에 대해서만 겸용을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주계약에선 사망이 불가능하고요. 사망 및 질병 사망을 특약의 형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보험의 질병사망 특약의 부가 조건이 표로 나와 있는데 생명보험은요, 보험기간이나 가입금액이나 만기한금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몇 억을 해도 상관이 없고 뭐 100세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손해보험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만기까지만 가능하고 개인당 2억 원, 그리고 납입보험료는 합계액 이내일 것, 이렇게 조건을 갖춰서 손해보험사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질병사망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질병사망은 손해보험은 과거에 못 팔던 부분이거든요. 손해보험사에 이렇게 좀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건을 걸어서 열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손해보험사는 100세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3억까지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납입보험료 합계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90세 만기 될까요? 안 됩니다. 2억은 상관없는데 90세 만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는 거고요. 생명보험사는 90세 만기 될까요? 되죠. 5억원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사망 특약 3억 원은 생손보험사에서 공통으로 개발이 가능한 보장이다. 그러면 요거는 3억 원이잖아요. 손보상 2억까지밖에 안 되니까 요건 틀린 말이죠. 자, 손해보험사의 경우 질병사망 특약을 부과할 수 없다. 질병사망을 특약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재산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동일한가요? 지금 손해보험사만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재산보험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하나. 재산보험은 겸용이 허용되잖아요. 근데 재산보험은 겸용이 금지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생명과 손해보험이 겸용이 금지되는 거죠. 재산보험은 어때요? 겸용이 허용이에요. 근데 재산보험도 금지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다음은 보험사고의 대상 및 보험금 지급 방법이에요. 자, 우선 보험사고의 대상은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대상은요, 사람의 생존과 사망입니다. 사람이죠. 손해보험은요, 재산이에요. 근데 재산보험은 어떨까요? 사람의 신체에 생긴 상해, 질병, 간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험금 지급 방법은요, 생명보험은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정액 보상해요. 손해보험은요, 실손 보상하죠. 자, 그럼 재산보험은요, 두 개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레이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액 보상되는 것도 있고 실손 보상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자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지만 재산보험에서는 모두자가 들어가면 정액 보상, 실손 보상 모두 가능하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뭐 손해보험사는 뭐 정액 보상만 가능하다. 생명보험사는 실손 보상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려요. 자, 그래서
여기처럼 모든 생애 재산보험은 정액보상만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액보상 되는 거는 진단비, 수술비, 위로금, 입원 일당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실손보상 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비예요. 근데 여기다가 실손보상, 일반 사망보험금도 실손보상된다 그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그 다음으로 피보험 이익입니다. 피보험 이익이란 말은요, 상법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재산보험이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의 신체에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까요? 환산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보험에 어떤 사람의 신체에 피보험이익이란 말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제 어떤 물건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이렇게 환산한 걸 피보험,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이익이라는 건 돈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여부와 기속이 보험사고 전에 확정돼야 된다. 미리 정하잖아요, 우리가요. 이러이러할 때 보상해드려요. 이러이러할 때 해드려요. 이런 걸 미리 정하죠. 그런 내용들을 미리 확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의 최고 한도는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보험 이익은요,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고 물건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보험 이익을 최소 한도로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피보험 이익을 한도 최고 한도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초과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피보험 이익은요, 가치만큼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이런 것들은 초과 보상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하고 좀 비슷하게 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손해보험은 필수적 요소이나 생명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이익이 중요한 개념이지만 생명보험, 특히 이 재산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말은 틀려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험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구입을 2천만 원을 했는데 현재 가치가 500이에요. 10년 후의 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피보험이익은 얼마일까요? 구입 가격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 가치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의 가치가 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답이 돼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피보험이익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의 구분인데요. 재산보험의 특징을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이고요. 손해보험은 재산이죠. 재산보험은 뭐예요? 상해, 질병, 간병입니다. 자, 피보험이익은 생명과 재산보험은 없고요. 손해보험만 존재를 하죠. 그러면 생명보험은요, 정액보상,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그럼 재산보험은요, 두 개가 더해지죠. 그래서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생명보험은요, 피보험자가 바로 사람이죠. 대상이 되는 사람. 재산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손해보험은 이제 물건, 대상이 되는 물건이 되겠고요. 그 물건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피보험자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의 주인이 피보험자가 되고요. 자, 보험기간이 생명보험은 기간이 길죠. 손해보험은 짧아요. 그 재산보험 이 두 개가 더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재산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로 하여 재산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장기, 단기 모두 가능해요. 재산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다. 실손보상만 되나요? 예, 실손도 되고 정액도 되죠. 자,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라 그랬는데 여러분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둘 다 피보험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아니고요. 자, 이제 재산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보험은요, 보장성 보험으로만 판매가 가능해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면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밑에 나와 있는데 질병보험을 가입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로 사망하게 되면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시게 되신 거죠. 그러면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소멸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이런 걸로 사망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돈 준다고요? 계약자 적립액이 보장이 됩니다. 자, 재산보험은요,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고요. 자, 수술비라고 하면요, 일회당 약정된 금액을 실제 수술비로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 발생한 수술비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재산보험이 정액보상, 실손보상 가능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수술하면, 이 수술하면 무조건 뭐 100만 원 드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실제 수술비가 발생한 금액을 실손 지급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경우에는요, 보험가입 내역을 보험회사 간에 교환하여서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중복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복보험은 미리 중복가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가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비례보상. 여러 개에서 주지 않고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액형 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된다? 그러면 틀려요. 비례보상되는 건 뭐예요? 실손형 보상, 실손보상형 상품이 비례보상되는 거고, 정액금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중복 가입하면 가입 금액을 정해주고 여러 개 가입해도 여러 개 다 보상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망보험 여러 개 들었다 다 줘요. 정액형 담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산보험 상품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으로만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계약자 적립액 준다 그랬는데, 기납입 보험료와 책임 준비금 중 큰 금액을 준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